네, 의대한TV 의대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일제의 역사 왜곡 어떻게 했나, 그거를 근거로 해서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단기 4354년, 올해가 단기 4354년이죠? 네, 과연 그 단기 4354년의 근거와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 33회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는 어떻게 우리 역사를 왜곡했나?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어디서, 그리고 무슨 그 역사 왜곡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서희건 기자의 그 저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서희건 기자는 1944년 태어나서 2002년 돌아가셨는데요. 조선일보의 대기자이면서 논설위원입니다. 논설위원을 지냈습니다. 1988년 한국신문상을 수상했고 1997년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통해서 기자를 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많이 그 책을 썼는데요. 당군조선이 이렇게 말살되었다. 그 다음에 동양통신사에서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로 우리나라의 역사 복원과 그런 그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취재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뛰어난 기자였었는데요. 불행히도 당시 58세였죠. 2002년 1월 29일 날 아깝게 좀 일찍 영면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보시는 사진은 조선일보의 부고 기사입니다. 네. 서희건 기자는 살아생전에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라는 책을 1, 2, 3편을 썼습니다. 이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제가 어떻게 역사 왜곡했는지 많이 깨닫게 되었죠.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 실체와 그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희건 기자가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초대 조선 총독이죠. 그리고 또 사이토 총독 이런 총독들이 남긴 어록 정확하게 조선사 편수에 이런 데 많이 남아있죠. 그런 어록에 정확하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왜 했는가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 사명감에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 초대 조선 총독은 조선인에게 일본에 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다. 이런 어록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좀 분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이토 총독이죠. 제3대 총독 1919년부터 1927년까지 총독을 했습니다. 이 사이토 총독이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사이토 총독의 교육 시책을 접하고 나서 그런 책을 쓰게 된 거죠. 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그 전까지는 무단통치, 순사들이 칼을 차고 처벅처벅 다니면서 그런 공포정치를 통해서 조선인을 압박하고 식민지배했는데 3.1운동을 접하고 나서 그런 그 무단통치가 조선인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하고 문화통치로 선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경질이 되죠. 하세가와 요시미치 제2대 총독에서 신임 사이코 마코토 총리로 경질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토 총독은 조선인의 교육 시책을 수립을 하죠. 무당 통치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문화통치, 소위 문화통치라는 그런 통치 방안을 통해서 조선인을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서로 이간질을 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하는 그런 통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잠깐 우리는 통감부, 총독부의 역대 통감과 총독을 잠깐 알아보도록 할까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일본의 통치자는 통감입니다. 통감부의 통감이죠. 그 일대 통감은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하얼빈에서 그 처단된 일대 통감이고, 그 다음에 아라스케가 2대 통감이고, 그 다음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마지막 통감입니다. 마지막 통감입니다.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총독부가 되어서 1대 총독으로 다시 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총독은 우리나라의 식민지배 시대 때 총독은 총 9대 총독까지 올라갑니다. 데라우치, 하세가와 사이토 총독.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사이토 총독입니다. 사이토 총독이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죠. 그 다음에 우각기, 그 다음에 이만희시, 또 5대 다시 또 재임을 하게 됩니다. 사이토 마코토는 가즈시케, 미나미, 고이소, 마지막으로 아베 노부유키. 자, 이 1대부터 9대까지 전부 다 대부분 다 100%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군국주의의 일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보여준 거죠. 자, 아까 사이토 총독 이 3대와 5대를 겸직했던 사이토 총독은 비참하게 1936년 2월 26일 젊은 군인들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내부장관이었죠. 통감무 시절에는 이제 드디어 1905년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반도사 편사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조선 반도사는 편년체로 한다. 편년체란 연도별로 날짜별로 역사를 쓰는 걸 얘기합니다. 기전체는 인물 중심입니다. 참고로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고요. 조선 반도사를 편년체로 한다 그런 기준을 세운 것은 우리나라의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 대해서 쓰는 것을 굉장히 기피한 거죠. 단군부터 여러 가지 많은 우리나라의 그 연개서문, 을지문덕, 물론 이런 역사책들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일부 쓰기는 했지만 자세하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물 중심을 기피하기 위해서 편년체를 썼고 6편으로 편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고사만, 고조선 시대를 상고사만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놀랄 만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상고사만, 삼국, 성일신라, 고려, 조선, 조선 근세사 이렇게 그렇게 6편으로 편찬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오직 사서만을 인정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조선 반도사 편사 지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고사만을 제1편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상고사만이란 지금도 주류사학계는 인정하지 않는데 고조선 사만관경제라고 있죠. 사만관경제. 사만관경제는 고조선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진한, 변한, 마한으로 통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상고사만 시대.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일제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기록된 수많은 관련 사설을 수탈하여 불태우거나 일본어로 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건 기자는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해서 당초 주장하기를 당초 일본은 3년만 사설을 압수하려고 끝내려고 했지만 워낙 책들이 많이 나와서
1918년 8년 동안 압수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조선사 왜곡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선사는 물론이고 위인열전, 미국 독립운동사까지도 이렇게 압수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토 총독은 조선사 왜곡 편찬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22년 훈령을 발표합니다. 이때 조선사 편찬 방향을 수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고사만을 제1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삼국시대 이전을 제1편으로 해서 편찬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편찬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군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죠. 단군은 물론이고 삼국시대 이전을 한편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도냐면 단군 조선을 없애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조선사 편찬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1925년 일왕 칙령으로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조선사 편수회로 개편 조직합니다. 총독 직하기로 하고요. 일왕 칙령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들이 우리나라 조선사를 왜곡하는데 혈안이 되었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조선사 편찬 사업이 이렇게 다시 또 처음에는 상고 사만을 1편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삼국시대 이전이 1편이 되고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을 전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삼국시대 이전에서 더 끌어올려가지고 더 끌어내려서 이제는 1편을 최초의 1편을 신라 통일 이전으로 그 다음에 신라 통일, 고려,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최종적으로 이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1편을 신라 통일 이전으로 했다는 거죠. 신라 통일 이전으로 했다는 것은 단군 조선과 삼국시대까지도 정상적인 역사로 인정을 못하겠다. 그것을 왜곡하려고 이렇게 6편으로 나눈 거죠. 자, 반대로 조선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눴습니다. 자, 조선은 500년밖에 안 되죠. 조선 500년. 우리나라가 2000년 역사인데 그 거의 반을 500년밖에 안 되는 시기를 이 전체 역사의 반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을 굉장히 자세하게 쓴 이유는 조선시대의 그 부정적인 역사, 당파 싸움이나 이런 밀란 등을 부각시켜서 열등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 아주 주도면밀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6편으로 편지한 겁니다. 네. 이러한 역사 기록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준 인물이 바로 이만희실입니다. 한자로 금소령이죠. 그 유명한 이병도 박사의 스승입니다. 이 이만희실은 1930년 단군고라는 박사 논문에서 단군을 실제 역사로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이런 역사학자가 그렇게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박사 논문을 인용해서 단군을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단군 사설은 사료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근데 이 이만희실은 이 박사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1942년에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천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데 이만희실은 평소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 이만희실은 고려 시기부터 단군 고기 등을 봐서는 단군이 역사적 인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박사 논문에서 단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내렸던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일본의 역사학계가 단군을 실제 역사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 금소령의 제자인 한국 학자 이병도 등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단군의 역사를 실제 역사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신화로 변모되는 신화로 둔갑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병도 박사입니다. 신석호. 이런 이병도나 신석호 교수는 조선사 편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심지어는 해방 후에는 이병도 박사는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신석호 씨는 고려대 국사학과 교수가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주류 학계를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단군을 실제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삼국시대 초기의 역사도 불신론, 삼국시대 초기 불신론,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의 역사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시족 이런 부족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삼국시대 초기의 역사가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제 2편에서는 서희건 기자가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일본의 역사를 파헤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